오늘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새롭게 이끌어갈 새 지도부가 되기 위해 출마하신 후보들의 연설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고 2020년 총선을 압도적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한데 모아 큰 함성과 박수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인천 지역 합동 연설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추미애 당대표님과 노웅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지도부와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11분께서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및 후보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든든한 후보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손을 내려주시고 후보들께서는 무대 아래 마련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당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추미애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자리에 계신 애당 동지 여러분이 계셨기에 우리는 국민이 촛불을 든 나라를 바꿔낼 수 있었고, 또 적폐를 청산하는 길을 밟을 수가 있었고, 우리가 함께 했기에 지방선거의 압승이라는 좋은 결과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함께 해주신 우리 애당 동지 여러분께 저의 고별 인사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꽃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험난했고 외로웠고, 그래서 정권을 잡았지만 IMF 외환 위기에서 국민의 눈물을 먼저 닦아주어야 했던 김대중 대통령님,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원칙과 상식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고군분투했었어야 했던 노무현 대통령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억울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 10년 당과 청이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통절하게 비통하고 반성하면서 이제 촛불이 들어 세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단합하고 또 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순간마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열할 때 패배했고 단결할 때 승리했다는 뼈아픈 교훈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늘 단결하는 정당을 통해 승리하는 정당이 이번 두 번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곧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고 국민의 성공이고 역사의 성공이고 정의의 승리다라는 것을 늘 되시도록 여러분께 요구합니다.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걱정들 합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더 내려갈 만큼 우리는 욕먹더라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순간의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과제에 우리가 얼마나 천착하고 대안을 내고 한마음으로 함께 해냈느냐 하는 것이 역사에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은 순간의 기록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놓치고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또다시 우리는 지나간 10년처럼 애통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평화를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평화가 민생이고 경제고 평화가 민족의 미래라는 것을 여러 번 호소했습니다. 누가 이 땅의 평화를 감히 우리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갈 길이라고 민족 앞에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맏형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이 시대의 책무가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내부를 비판할 여유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지도부를 뽑아서도 저 추미애를 지지하고 한마음으로 뭉쳐주셨듯이 더불어민주당을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게 도와주셨듯이 훌륭하신 다음 지도부에도 누가 뽑히더라도 여러분 함께 단결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세 분 대표 후보님들 모두 경륜과 훌륭한 자질 갖추고 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우리 당을 훌륭하게 잘 이끌어가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20대 총선, 21대 총선 훌륭하게 잘 치러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8분의 최고위원 모두 우리 당의 훌륭한 미래이고 자산입니다. 우리 함께 이 후보들이 본인들이 소신과 원칙, 비전을 밝힐 때마다 여러분 모두 아낌없는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만큼은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라는 자세를 국민께 보여줄 때 우리 국민들이 잠자리가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추를 몹시 기다리셨죠? 입추는 왔건만 또 어젯밤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건만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는 추미애는 내려갈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쉽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 추미애는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이고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이고 정권교체 여러분과 함께 했던 당대표로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추미애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난 2년간 19대 대선 승리와 이번 6.13 지방선거 압승을 이끄는 등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신 추미애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천시당 애당동지 여러분, 이렇게 큰 꽃다발을 제게 안겨주신 여러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당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는 경제다 유능한 경제당 대표 기호 2번 김진표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어주신 인천시당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박남춘 시장님, 맹성규 의원님을 당선시켰고 기초단체장 10곳 중 9개 지역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무려 16년 만에 선택받은 웅진군 장정민 군수님도 계십니다. 광역의원 34분, 기초의원 62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 저 김진표 이 여세를 몰아서 박남춘 시장님과 함께 인천 특별시대를 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의 큰 그림을 설계한 저는 인천을 황해권 경제의 중심 도시로, 송도는 녹색 환경 금융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인천 발전을 위한 예산과 입법 지원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은 2020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성공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의 오랜 염원인 100년 정당의 꿈을 완성해야 합니다. 전당원이 똘똘 뭉쳐 당 혁신을 이뤄내고 우리 당 지지층을 더욱 확장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민생을 살려내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 현장에서 국민과 울고 웃는 현장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승리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당대표 누구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가 되면 당원의 중앙당 운영과 의사결정 참여 권리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민주적 리더십으로 확실히 소통하겠습니다. 정당 혁신본부를 설치해서 최재성 의원님의 정발이 혁신안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4월까지 상세한 공천룰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서 지도부도 손댈 수 없게 불가역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천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서 우리 내부 분열의 근원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약속드리겠습니다. 공천룰을 확정하는 당원 투표할 때 저의 중간평가도 함께 받겠습니다. 만약 당원 여러분께 신임을 받지 못하면 당대표직에서 곧바로 물러나겠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역동적이고 개혁적인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겠습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청와대는 최근 지지율 하락 원인이 경제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정부의 민생경제 대응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분명 위기 상황입니다. 지방선거에 압승하고도 등골이 서늘했던 문재인 대통령님 두려움, 그 실체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5년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했습니다. 그 안에 경제를 살릴 답이 있습니다.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개혁을 통해서 중소벤처 창업 열풍이 불게 하겠습니다. 마침 그 출발점인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경제와 김진표 경제는 하나입니다. 골목과 전통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고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살려서 소득주도 성장의 바퀴를 돌리는 한편 벤처 창업 전사들이 혁신 성장의 바퀴를 힘차게 굴리도록 해서 침체된 우리 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에 성공하려면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규제혁신법 통과시키려면 이번 8월 국회부터 야당과의 전략적 협치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여당 당대표가 여야 충돌의 빌미만 제공하고 싸움꾼으로만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에게는 욕먹고 대통령에게는 부담만 됩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의 오만과 불통의 리더십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당의 당대표는 누구입니까? 관료 집단을 개혁할 수 있는 개혁진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협치진표, 당정청을 제대로 이끄는 강한 진표, 저 김진표가 딱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경제개혁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를 성공시켰고 그 개혁 의지를 높이 산 김대중 대통령께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맡겨서 실천했습니다. 이제 다시 온 신의 힘을 모아서 경제개혁과 정당혁신을 기필코 이룩할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국정설계자로서 대통령님과 운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역동적인 혁신 리더십, 경제 리더십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들어서 2020년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의 선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인천시장 대의원 동지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추미애 당대표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해찬입니다. 올해는 정부 수립 70년, 분단 70년입니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올해와 내년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광복절에 대통령께서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남북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경제 지평을 넓히는 웅대한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한반도 평화 번영시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 박남춘 시장이 이끄는 인천은 동북아 경제 중심 도시로서 서해 평화 협력 시대를 이끌어갈 거점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앞날이 언제나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촛불혁명 뒤에서 기무사 적폐 세력은 군사 쿠데타를 모의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세력은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부정하며 건국적 논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고리로 경제위기론을 조장하는 세력도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상황의 엄중함을 모른다고 합니다. 냉전 수구 세력의 비난과 진보 진영의 이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저 이해찬 대통령을 모시고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으로 나라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요즘 저는 민주당 20년 집권 플랜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은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냉전 수구 세력이 집권하면 2, 3년 만에 허물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역주행을 했습니다. 촛불의 혁명이 그 역주행을 막았습니다. 복지국가, 공정사회, 한반도 평화, 이것은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우리 당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당이 4번, 5번 연속해서 집권해야 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 이해찬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정부 20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일관되고 꾸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연수원을 설립해서 당의 노선과 가치, 정체성을 교육해서 유능한 인재를 육성해내겠습니다. 여성 당원 동지들의 활동은 특별히 지원하겠습니다. 자치분권 특별기구를 설립해서 지방정부와 의회의 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결합하여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통과 참여를 돕겠습니다. 이 모든 노력과 함께 깨끗하고 투명하고 상향식 시스템 공천으로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민심이 곧 당심입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은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당 초선 의원님들은 당청 관계를 가장 잘 이끌 사람, 적폐청산과 개혁정책을 책임질 사람으로서 저 이해찬을 1등으로 뽑았습니다. 저는 국무총리를 2년 동안 하면서 당정청 협의를 100여 번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정책의장을 3번이나 했습니다. 국가정책에 관해서 모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언제든지 당정청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킬 당대표는 선당 후사해야 합니다. 야당의 거센 공격을 꺾을 수 있는 추상 같은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당 대표들을 압도할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무분별한 비난과 부당한 질타도 감당해야 합니다. 2020년 총선까지 몇 차례의 파도가 우리 당을 휩쓸지 모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철통 같은 당의 단결입니다. 사심없이 당의 단결을 이끌 노련한 선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경쟁하고 있지만 이제 세 사람은 원팀이 되어 똘똘 뭉쳐서 헤쳐나갈 것입니다. 저 이해찬이 앞장서겠습니다. 저 이해찬 1988년 전국적 국민정당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입당해서 30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당원 동지들의 무한한 사랑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답할 때입니다. 이제는 오직 든든한 정당,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행동하는 양심의 결집체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 이해찬 김대중 대통령께 정치를 배웠고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축로서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지역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기호, 박남춘 후보의 기호, 이용범의 기호, 민주당의 기호, 승리의 기호, 기호 1번 송영길입니다. 우리 인천지역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보내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암흑 같은 9년의 세월을 겪으면서 반성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제가 유정복에게 패배하고 4년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고심으면서 반성했습니다. 제 아내가 매일 밤 노란 세월호 리본을 40만 개를 만들면서 전국에 나눔을 하면서 그 아이를 구하지 못한 무능한 우리 세대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게 나라냐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조송영길 문재인 후보의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아서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선거 구호를 제가 최종 선택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러시아 특사로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해왔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엊그제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와 북방경제와 한반도 경제지도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저 송영길 왜 출마했느냐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입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뒷받침해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때부터 추진해왔던 인천 개성 해주의 삼각경제 벨트를 홍콩과 신천, 광저우 같은 경제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백령도를 제2의 제주도로 만들어가고 송도를 동북아의 국제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남북의 경협을 다시 복원시키고 개성공단을 복원시키고 동해산 경원선을 뚫어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두만강을 건너 나진을 방문했던 기관차 같은 추진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경제를 돌파하겠습니다. 조송영길 부도위기에 인천을 구했던 경험으로 유령도시 송도를 외자유치 1등으로 국제도시로 만들었던 경험을 기초로 뚫어나가겠습니다. 국가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서 은혜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전당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생의 현장을 뛰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세 번째로 제가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계보도 없고 세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과 당원 동지들 여러분을 바라보고 출마했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2년 전에 제가 컷오프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참아내고
저 자신을 반성하면서 당을 위해 2년 동안 충성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운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85년도에 내려와서 배관 용접공으로 선퍼니처 위장 취업자로 주한육공단의 동방상사 기계공장의 노동자로 택시 노동자로 7년 동안 노동운동을 해왔습니다. 노회찬 동지와 5년 동안 노동운동을 같이 해왔습니다. 제가 인천에 온 것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온몸을 바쳐 20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이걸 해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해찬 후보님, 김진표 후보님 훌륭한 분들이고 제가 경쟁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이해찬 후보님 15년 전에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당대표, 대통령 후보,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김진표 후보님 57세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모든 것을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송영길 56세입니다. 사선 의원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 이제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30년) 직권을 이해찬 후보께서 말씀하시는데 30년 직권을 위해서도 이번에는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우리 이해찬 후보님, 김진표 후보님 당대표가 돼서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쉽지 않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사에 문재인의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민주당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웠다고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이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송영길 당대표가 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당을 운영하겠습니다. 권리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해서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출 권한을 권리당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준비된 후보, 젊은 후보, 내년 총선에 전국을 뛰면서 우리 후보들을 지원 유신할 수 있는 강철 같은 재능을 지닌 젊은 민주당 기호 1번